50대가 되면 돈 걱정의 성격이 조금 달라집니다. 30대, 40대 때는 이번 달 어떻게 버티지? 대출 어떻게 갚지? 아이들 교육비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컸다면 50대부터는 질문이 바뀝니다. 내 월급이 언제까지 들어올까? 퇴직하면 국민연금 나오기 전까지 뭘로 살지? 자녀도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닌데 내 노후 준비는 어디서부터 해야 하지? 이런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50대 고객님들을 만나보면 이 시기에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건 아시는데 뭘 먼저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겁니다. 국민연금부터 봐야 할지, 퇴직금부터 봐야 할지, 보험부터 줄여야 할지, 개인연금을 들어야 할지, 아니면 일단 현금을 모아야 할지, 머릿속에 할 일은 많은데 순서가 안 잡히니까 계속 불안한 상태로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서를 하나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50대 노후 준비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노후 월급입니다. 여기서 노후 월급이라는 건 직장 월급처럼 노후에 매달 생활을 지탱해주는 돈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배우자 소득, 임대소득, 주택연금, 그리고 퇴직 후에도 계속 할 수 있는 일자리 소득까지 이걸 다 합쳐서 내가 노후에 매달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냐를 먼저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라고 하면 목돈부터 생각하십니다. 퇴직금이 얼마냐, 통장에 얼마가 있냐, 집값이 얼마냐를 먼저 보세요. 물론 목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노후 준비를 실제로 버티게 해주는 건 목돈 하나가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돈의 흐름입니다. 목돈은 한 번 들어오는 돈이고 월급은 매달 들어오는 돈입니다. 이 차이를 50대부터 정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이 5천만 원이 있다, 1억이 있다 이렇게 들으면 든든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생활비로 매달 꺼내 쓰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쓰면 1년에 2,400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은 2년 조금 넘으면 거의 사라지고 1억도 4년 정도면 많이 줄어듭니다. 물론 이자는 붙을 수 있고 운용도 할 수 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퇴직금은 월급이 아닙니다. 한 번 들어오는 목돈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보실 때는 이 돈이 얼마냐만 보시면 안 되고 이 돈을 어떻게 월급처럼 나눠 쓸 거냐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50대 노후 준비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몇 살까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피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월급이 들어오니까 괜찮은 것 같지만 퇴직 시점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옵니다. 그리고 월급은 어느 날 끊기는데 생활비는 같이 끊기지 않습니다. 관리비는 계속 나갑니다. 통신비도 나갑니다. 보험료도 나가고 병원비도 생깁니다. 자녀 결혼이나 독립 문제가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부모님 병원비나 간병 문제가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대는 돈을 안 쓰는 시기가 아니라 돈이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50대에는 막연히 아껴야지가 아니라 먼저 계산을 해야 합니다. 월급이 끊기는 시점이 언제인지,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나오는지, 그 사이에 소득 공백이 몇 년 생기는지, 그 기간 동안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58세에 퇴직하고 국민연금은 64세부터 받는다면 중간에 6년이라는 공백이 생깁니다. 이 6년을 뭘로 버틸 건지 계산하지 않으면 퇴직금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할 건 지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순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활비가 부족하면 식비부터 줄이려고 하십니다. 물론 식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노후 생활비를 더 크게 흔드는 건 식비보다 다른 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고정비, 건강비, 가족 관계비입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고정비부터 보겠습니다. 관리비, 통신비, 대출 상환금, 카드 자동이체, 각종 회비, 구독료, 보험료 이런 돈들은 매달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문제는 내가 쓰고 있다는 느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하나하나는 3만원, 5만원, 10만원이라 엄청 작아 보이는데 모아보면 50만원, 80만원, 100만원이 되기도 합니다. 월급이 들어올 때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월급이 줄거나 끊기면
이 고정비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50대에는 통장 자동이체를 꼭 한번 펼쳐보셔야 합니다. 이번 달에 돈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보셔야 합니다. 식비를 줄이기 전에 먼저 고정비를 봐야 합니다.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지금도 꼭 필요한 돈인지, 줄일 수 있는 돈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료도 이때 같이 보셔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는 무조건 줄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보험은 병원비, 수술비, 간병처럼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필요한 보장은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 지금 내 상황과 맞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보험료가 생활비를 너무 누르고 있지는 않는지는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내가 왜 이 보험료를 내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이걸 설명할 수 없으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비입니다. 50대부터는 건강비가 생활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병원비가 가끔 나가는 돈이었다면 50대 이후는 약값, 검사비, 치과치료, 물리치료, 건강검진, 영양제, 심지어 건강식품까지 반복적으로 나가는 돈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입원비나 간병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식비는 마음 먹으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픈 몸은 줄이고 싶다고 줄여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노후 생활비를 계산할 때 건강비를 빼면 계산이 너무 낙관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건강하셔도 계산에는 넣어야 합니다. 노후 준비는 지금 아파서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아플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특히 간병비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병원비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간병은 기간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며칠이면 될 줄 알았는데 몇 주가 될 수도 있고 몇 주면 될 줄 알았는데 몇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은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의 시간, 자녀의 시간, 가족의 체력과 마음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50대에는 이 질문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아프면 우리 집 한 달 생활비는 어떻게 바뀔까? 이 질문을 안 해보면 건강할 때 계산한 노후 생활비와 실제 아플 때 필요한 생활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족 관계비입니다. 이 부분이 50대에게 정말 어렵습니다. 고정비는 숫자로 보이고 병원비도 어느 정도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가족에게 들어가는 돈은 숫자로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녀 결혼, 전세금, 독립비용, 부모님 병원비, 손주 용돈, 경조사비, 교회나 모임에서 나가는 돈, 이런 돈은 단순한 지출이 아닙니다. 그 안에 사랑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미안함도 있고 체면도 있습니다. 자녀가 힘들다는데 모른 척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 병원비가 필요한데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오래된 지인 경조사가 생겼는데 안 가기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비는 계산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준이 없으면 내 노후가 계속 뒤로 밀립니다. 자녀 도와주고 부모님 챙기고 경조사 챙기고 나면 정작 내 노후 월급을 만들 돈이 남지 않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를 돕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을 챙기지 말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 노후 생활비를 무너뜨리면서까지 계속 도와주면 나중에는 그 부담이 다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를 도와주려고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 내 생활비가 부족해지고 병원비가 생기고 간병이 필요해지면 결국 자녀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대에는 가족 관계비에도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얼마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 부모님 병원비는 형제들과 어떻게 나눌지, 경조사비는 한 달에 어느 정도까지 할지, 모임비는 어디까지 감당할지 정해두셔야 합니다. 이건 정이 없어서 기준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오래 사랑하기 위해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기준이 없으면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지출이 나중에 내 노후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결국 50대 노후 준비의 핵심은 더 아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평생 아끼며 살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더 아끼세요라고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핵심은 월급이 끊긴 뒤에도 버틸 수 있는 돈의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들어올 돈을 정리하고 빠져나갈 돈을 정리하고 부족한 구간을 미리 찾는 겁니다. 오늘 영상 보신 뒤에는 종이 한 장만 꺼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는 앞으로 매달 들어올 돈을 적어보세요. 국민연금 예상액, 퇴직연금, 개인연금, 배우자 소득, 임대소득, 일자리 소득. 그리고 아래에는 빠져나갈 돈을 세 칸으로 나눠보세요. 첫째 고정비, 둘째 건강비, 셋째 가족관계비. 이렇게만 적어도 우리 집 노후가 어디서 흔들릴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안은 머릿속에 있을 때 제일 큽니다. 퇴직하면 어떡하지? 국민연금 나오기 전까지 어떻게 버티지? 병원비 생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만 하면 막막합니다. 그런데 종이에 적으면 달라집니다. 당장 해결은 안 되더라도 어디부터 손봐야 하는지 보입니다. 줄일 것, 유지할 것, 준비할 것이 구분됩니다.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50대 노후 준비는 많이 모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들어오는 월급을 앞으로의 노후 월급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퇴직금은 월급이 아닙니다. 목돈은 중요하지만 매달 생활을 지탱해주는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지키려면 고정비, 건강비, 가족관계비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50대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리하기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직 월급이 들어오고 있다면 아직 손볼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건강할 때, 아직 판단할 힘이 있을 때, 아직 가족과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우리 집 노후 월급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50대 노후 월급 점검표를 준비해 두겠습니다. 월급이 끊긴 뒤 매달 들어올 돈을 적는 표, 고정비, 건강비, 가족관계비를 나눠보는 표, 그리고 오늘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서 받아보시고 이번 달 통장 내역을 보면서 우리 집 노후 월급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50대 노후 준비에서 가장 걱정되시는 게 무엇인가요? 퇴직 후 소득 공백인지, 자녀 결혼이나 독립비용인지, 부모님 병원비인지, 내 건강과 간병비인지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50대 이후 노후 돈 준비를 차분하게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퇴직 후 국민연금 나오기 전까지 소득 공백기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이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 더 든든하고 삶이 더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